성강통 시간입니다. 하나금융투자의 한민재 FA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나금융투자의 한민재 FA입니다. 네, 중국의 증권산업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일단 관련 종목인 광발증권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죠. 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광발증권에 대해서 똑같이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종목 코드는 000776 검색하시면 되고요. 저희 심천시장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중국 증권업계의 특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짚고 갈 건데요. 일단은 그 브로콜리지 수수료율이었죠. 9bp에서 4.8bp까지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수수료 하락은 불가피했었고요. 또 그러나 추가적인 하락은 제한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광발증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래 점유율과 이 수수료율이 안정화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로 인해서 지금 상해와 선전의 거래 대금 추이에 따라서 앞으로의 브로커리지 수수료율이 좀 핵심적으로 변수가 나올 거라고 지금 또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거래 대금이 많아질수록 이런 증권사들의 수익이 더 많아지는 거겠죠. 네, 그리고 지금 지난 2014년 후강통 시행때를 한번 다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먼저 보시면은 상해 A지수와 심천 A지수 같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2015년 고점 때 굉장히 많이 올랐다가 또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중국의 증권사들이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어들였다는 거죠. 그리고 옆쪽에 보시면 시가총액도 거의 지수랑 거의 비슷하게 흘러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성강통 시행하기 전에 후강통이 굉장히 흥행을 했기 때문에 후강통만큼은 아니어도 후강통이 반응가겠지라고 기대를 해봤다가 좀 그런 기대가 무산이 됐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지금 중국 A주의 거래대금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 A주 같은 경우에는 상해 A주와 선전 A지수를 합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일평균 거래 대금이 후강통 2015년 고점이죠. 이때 당시에 2조입니다. 2조 위안. 그리고 그 회전율이 지금 755%죠. 그래서 2016년 중국 A주와 좀 비교를 해보면은 지금 일평균 거래 대금이 약 5천억 위안입니다. 한 4배 정도 차이가 나고 있고요. 그리고 시가총액 대비 회전율이 300% 내외입니다.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용거래 융자 및 대주 합산 잔액이 9천억 위안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거는 증시가 한번 올라갔다가 다시 폭락을 했죠. 그리고 안정을 찾아가는 추세고 지금 증권사 같은 경우에도 이자 이익 같은 게 안정화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후강통 시행 때 시행 열기, 투자에 대한 열기가 상당했었습니다. 지금은 그때에 비해서 이제 투자 열기도 많이 식어 있는 상황이고 수수료율도 낮아졌는데 그럼 그때에 비해서는 과거의 영광을 누리기는 좀 힘든 거 아닌가요? 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나운서님의 생각이랑 좀 공감을 하는데요. 근데 일단은 이런 증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측하기가 사실은 정말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유동성 대파티가 일어났었는데 이런 장이 다시 올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러나 롱텀으로 가져가면서 길게 봐주셨을 때 시장은 성숙해지고요. 또 그만큼 발전합니다. 그리고 광발증권이 갖고 있는 또 강점이 또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 IPO인데요. 이 IPO 같은 경우에 지금 광발증권이 광둥 지역의 중소기업 네트워크를 기반을 핵심으로 가지고 중국 증권사 중에서 IPO 점유율 2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PO 강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2015년 7월 달에 후강통 이후에 폭락하고 잠정적으로 IPO가 중단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동년 12월에 다시 재개가 됐고요. 그리고 16년 6월까지 지금 보시면 중소판 보드, 그리고 메인 보드, 이 차스닥 전 부분에 걸쳐서 이 부분에서 중국 증권사에서 1위를 차지했고요. 총 6건의 IPO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광발증권이 IPO의 강점을 가지고 있다. 꼭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IPO는 이제 지속적으로 수익 확대가 될 거라고 전망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주식시장 자금중개 기능 강화를 위해서 IPO 등록제 도입을 예정하고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상장하려는 그런 기업들이 상장 절차를 조금 더 간편하게 해서 상장을 더 많이 할 수 있게끔 그런 제도고요. 지금 보시면은 광둥 지역 내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 수요가 굉장히 높습니다. 자금 조달 수요가 높다는 거는 그만큼 상장에 더 많이 상장 정선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지금 성강통 시행으로 인해서 외부의 투자 자금 유입을 받는 것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브로커리지 수수료율이 떨어질 대로 떨어졌죠. 그러나
이 IPO 수수료율 같은 경우에는 지금 5%에서 9%의 높은 수수료율을 계속 가져가면서 높은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발증권의 수익에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고요. 지금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매년 이 높은 GDP 성장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날이 갈수록 점점 발전하면서 성숙해지고 있고요. 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개발을 하고 있는 나라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금리가 지속적으로 낮아질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중국에 더 많은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게 될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업계도 굉장히 전망이 밝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또 하나의 강점이 지금 레버리지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광발증권의 단순 레버리지 비율이 5.3배고요. 실질 레버리지 비율로 내려오면은 더 낮아집니다. 근데 이게 전 세계 다른 증권사들이랑 좀 비교를 해보면요. 먼저 한국 증권사의 전체 평균, 이 단순 레버리지 비율 보시면 9.9배죠. 그리고 골드만삭스는 지금 11.3배, 다이아증권은 16배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지금 타 증권사랑 비교를 해봐도 이런 레버리지 비율이 굉장히 낮은 편이죠. 그래서 지금 광발증권은 지금 당장 레버리지 비율을 크게 늘려도 큰 무리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레버리지를 해서 그걸로 이제 기대 수익을 또 노려볼 수가 있겠죠. 그 부분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밸류에이션 나오는데요. 먼저 왼쪽 보시면은 광발증권의 주가 나오고 있고 CSI 300 지수 나오고 있죠. 지금 여기 나오는 CSI 300 지수는 우리나라 코스피 200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형주 위주로 좀 구성이 되어 있는 지수인데 지금 광발증권 지수랑 CSI 300 지수 거의 비슷하게 흘러가죠. 그러니까 이 광발증권 그리고 증권업의 주가는 대형주랑 좀 연관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굉장히 정책적으로 굉장히 민감하게 또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같다고 보시면 되겠고 옆쪽에 보시면 지금 PER이랑 PBR 나오고 있죠.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약간 파동이 좀 심한데요. 지금 PER, PBR 현재 시점에서 굉장히 낮은 수준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저평가 구간에 이 광발증권이 머물러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네, 그리고 재무제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순영업 수익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매출액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매년 성장하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2015년에는 좀 전년 대비 한 250% 정도 올랐다가 지금 다시 2016년 오면서 감소를 했습니다. 이게 2015년 이벤트는 좀 제외를 해서 보시고요. 이걸 제외하더라도 지금 이렇게 좀 올라가는 모습, 매년 성장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영업이익이랑 순이익도 똑같이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레버리지 비율, 지금 원래 2배였는데 지금 꾸준하게 늘려나갔습니다. 5배까지 늘어났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 타 증권이랑 비교를 했을 때 굉장히 레버리지 비율이 낮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PBR 보시면은 PBR이 약 1.55배, 그리고 PER 같은 경우에 14.3배입니다. 이게 다른 심천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것보다 굉장히 낮은 수준이죠. 물론 업종마다 차이가 좀 있지만 다른 거 같은 경우 PER이 100배, 200배도 갑니다. 그래서 심천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거 치고 굉장히 저평가받고 있고 이 회사 매년 수익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차트 보시면은 2017년부터 보여드릴 건데요. 지금 지속적으로 쭉 하락했었죠. 이게 중국 정부에서 올해 시행했었던 게 그림자 금융을 잡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출 규제를 좀 강화를 했는데 그러면서 투자 심리 위축되면서 지금 주가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장대 양봉 나오고 있습니다. 거래량 폭발하면서 장대 양봉 나왔는데 이게 왜 올랐냐면 중국 A주가 MSCI 신흥지수 편입 가능성이 확산이 돼가지고 또 그런 기대감 때문에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주가 다시 다져주면서 약간 상승 추세로 돌아서려는 그런 움직임 보이고 있고요. 지금 장대 양봉 이후에 여기 5일선과 21선 만났고요. 이 5일선이 또 여기 61선까지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위로는 지금 121선이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를 잘 뚫어준다고 하면은 장기적으로 약간 상승 추세 탈 수 있다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지금 16.69 위안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또 증권업이다 보니까 약간 정책적인 부분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데 이런 부분까지 잘 받쳐준다고 하면은 앞으로 상승 추세 타는 데 있어서 좀 탄력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종목은 광발증권이었고요. 종목 코드 000776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심천시장에 상장되어 있고 성강통으로 거래하실 수 있고요.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가격인 16.6 위안에서 좀 매수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손절가는 지금 15.5 위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 지금 매년 성장하고 있고 또 지금 MSCI 신흥지수 편입 가능성 확산이 되면서 편입된다면은 그에 또 부응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은 중고래 증권 산업 그 가운데서도 광발증권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추천성강통 하나금융투자의 한민재 FA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